안녕하십니까. 솔루션연구소의 김철입니다. 서강대학교 파트 1입니다. 저희들이 이만큼 찍었습니다. 저번에 경상대학교까지 제작했습니다. 경상대학교를 제작하면서 또 몇몇 분들이 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요청하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 해주세요. 저희들이 정부 준비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강대인데요. 서강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서강대의 이 교문 정문에서 탁 보면 이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알바탑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사실 눈에 띄는 건 하늘이죠. 죽이지 않습니까? 하늘 파랗습니다. 요즘에 이런 하늘을 보기가 힘들어요. 뭐 어떻게 좀 잘 돼가지고 다시 이런 하늘을 보고 거리를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그 서강대를 상징하는 새 알바트로스 걔를 나타낸 알바탑입니다. 줄여서 이렇게 많이 부르죠. 교문에 이렇게 보시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서강대가 참 오랫동안 명문대로 계속 자리 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계라든지 뭐 경제계 이런 데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뭐 CEO 분도 많이 계시고. 근데 오늘은 약간 편안하게 연예인들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강대 출신이 누가 있나 그랬더니 이분이 나오십니다. 아시죠?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도 제작하셨던 출연하신 거죠. 촬영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분이 아닐까 싶어요. 약간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무한궤도 때부터 신해철 서강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세무추리 와우 이 사람 근데 수능 봤나? 이분도 서강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아니 난 이 윌 스미스인 줄 알았어. 이거 수능 보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 처음에 장난할 줄 알았는데 이분도 서강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자, 가볍게 한번 서강대 출신 누가 있는지 연예인들 한번 알아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강대는 굉장한 명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주저리 이런 거 몰랐죠?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고 서강대를 생각해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못 가서 못 가는 거지 싫어서 안 가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매우 최상위권이 아니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못 가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그런 걸 저희들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서강대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선입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는 그 정도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강대에 미치죠. 신촌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세대를 떠오르게 되죠. 서강대는 별로 생각 안 해보시는데 진짜는 안 그렇습니다. 이건데요. 이게 신촌역입니다. 이거 연세대고요. 이게 서강대입니다. 실제로 신촌역은 서강대가 가깝습니다. 신촌역이 여기고요. 이게 이대역입니다. 이대역에서도 서강대는 가깝습니다. 이대만큼 가깝습니다. 거리상은 더 가까워 보여요. 그러니까 신촌을 대표하는 학교는 원래는 연세대보다는 서강대가 더 가깝다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강대 그러면 이미지가 공부만 하는 학교, 마치 고등학교 같아 라는 이미지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서강대가 작아서 고등학교처럼 보인다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강대를 쭉 뽑아가지고 건대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대 호수에 푹 잠기면서 그 물이 흘러 넘쳐서 외대를 이렇게 물에 잠기게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서강대를 뽑아서 그 건대 호수에 안 들어갑니다. 한 발목 정도 담글 수 있어요. 서강대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보시면 여기 홍대인데 홍대보다 훨씬 크잖아요. 왜 작아 보이느냐? 얘 때문에 그러죠. 연세대가 워낙 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서강대가 총원이 입학 총원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연세대는 3,000명이죠. 그러니까 인원이 작으니까 작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서강대가 작아서 무슨 건대 호수에 빠진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훨씬 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왜 고등학교로 불리느냐? 믿기지 않겠지만 서강대는 종을 칩니다. 종 아시죠? 종. 고등학교 때 종 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 선생님이 야 풀어봐! 그랬을 때 이렇게 풀다가 머뭇머뭇거리죠? 선생님은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때 종이 치는 거죠. 띵동 땡동 그러면 선생님이 야 됐어 들어가.
그런 종 아시죠? 맞을 것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종. 그런 종이 고등학교가 아닌 대학교에서 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강대학교예요. 이건 제가 들어가서 직접 들어보지 못했어요. 서강대 학생들이 진위 여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찾아본 걸로는 종을 쳐서 약간 고등학교 틱한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세 번째는 당연히 공부를 많이 시킨다 이런 거죠. 이건 근데 증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뭐 연세대는 공부 안 시키는데 성원대 공부 안 시켜, 뭐 이대는 놀아,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정도 명문대, 뭐 스카이, 뭐 서성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정도 명문대에서 의대를 가지고 있지 않고 병원이 없는 학교는 서강대가 유일합니다. 의대도 없고 병원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명문대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서강대 하면 이미지가 아무래도 약간 문과에 많이 맞춰져 있죠. 이과나 공대 쪽 약간 상상하기 좀 힘드시죠? 문과에 굉장히 유명한 학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강대학교 역사인데요. 1948년도 뭐 교회와 관련된 학교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특이한 이력이 있죠. 1967년도 국내 최초로 텔레비전 강의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67년도면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요때 뭐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죠? 이 자료화면이 있어요. 이게 이겁니다. 이 진짜 텔레비전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시청각 자료로 이제 활용하는 거죠. 큰 텔레비전. 여기 학생들 또 안 보이고 또 텔레비전. 또 여기 학생들이 또 텔레비전 3개를 놓고 강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얼굴은 안 보이지만 느낌상 보이시죠? 우리 핏줄이 아니다. 이거 한국 사람이 아니다. 보이시죠? 약간 외국 사람 같지 않습니까? 미국의 시스템을 좀 많이 도입했던 그런 학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986년도 꽤 최근 같지만 86년도는요. 우리나라 88 올림픽도 하기 전이에요. 그쵸? 88 올림픽 1988 들어보셨죠? 그때입니다. 연탄 막 이렇게 떼고 그 보시죠? 그때 나왔던 거예요. 그때 도서관 대출 업무가 전산화됐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꽤 그 이과 쪽, 물론 이걸로 얘기하기 좀 웃기긴 하지만 이과 쪽이나 공대 쪽에 아예 무심한 학교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죠. 약간. 물론 이걸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취업률이나 아까 보시면 이과 쪽에도 상당히 많이 유명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대만 아니 뭐 문과만 굉장히 치중한 학교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이렇게 서강대 국가사업 실적이 나오는데요. 여기 좋은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 보면 몇 가지 보시면 여기 뭐 인문, 한국 플러스 이런 것도 있지만 미래 창조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뭐 이런 게 있죠. 공대 쪽, 이과 쪽도 상당히 많이 평가를 하거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취업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온전히 제 생각인데 서강대 그러면 스카이 연고대랑은 사실 약간 금이 거져서 그 선을 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바로 지목되는 학교가 서강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나 뭐 성균관대보다도 서강대가 한 급반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성균관대가 급성장했죠. 성균관대 하면 느낌상은 성균관대도 굉장히 문과 위주의 학교고 문과만 좀 유명했고 공대는 약간 또 수원에 있고 이랬었는데 삼성이 재단으로 들어오고 또 뭐 반도체학과 뭐 이런 거 뭐 들어오면서 급성장했습니다. 뭐 점수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가 이렇게 뒤섞여서 서로가 좀 약간 비슷해지지 않나. 서강대 입장에서는 제 입장이죠. 제 의견이죠. 약간 좀 따라잡히는 느낌이 약간 들긴 합니다. 자, 취업률 보시면 그래서 이 세 군데 학교랑 비교해봤습니다. 뭐 취업률 이렇게 수치가 나오면 매번 듣는 얘기죠. 야, 이게 뭐가 중요해, 숫자가. 어디 가냐가 중요하지. 당연히 어디 가냐가 중요하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근데 저희들이 서강대를 무슨 지방에 있는 무슨 전문대랑 비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슷한 레벨의 학교랑 비교했기 때문에 그들은 또 비슷한 데를 또 지원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약간 취업률에서 떨어집니다. 성균관대랑 7%, 한양대랑 3%. 물론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냥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 세 군데가 비슷하게
꽤 명문대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는 취업률은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요거는 서강대 내 취업률인데요. 서강대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건데 취업 잘 되는 학과를 보시면 문과가 있어요. 미국문화, 그다음 국제학국과 이게 있어요. 요 두 개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은 다 공대나 이과 쪽에 취업률이 높죠. 이걸 봤을 때 두 가지 정도 판단이 서지 않겠습니까? 서강대가 인문계도 굉장히 괜찮지만 공대나 이과 쪽도 성과를 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이과 그리고 공대 쪽의 취업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성균관대랑도 비교한 게 있고요. 뭐 한양대랑도 좀 비교한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처음에 그 자료 화면 그대로 그 정도 차이를 낸 거 외에는 특별한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 평가입니다. 대학 평가에서도 약간 제 생각에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성적이 좋습니다. 2018년도에 7등, 2019년도에는 8등입니다. 10위권 안에 드는지요. 좋은 학교인데 서강대 이름에는 조금씩 못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이런 관점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서강대는 유일하게 의대도 없고 또 병원도 없어요. 그 정도 레벨 학교에 치고는. 그러면 의대에서 나오고 병원에서 나오는 어떤 연구 자료들이나 실적이라는 것들이 다 빠졌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전히 10위권 안에 드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른 뭐 이런 데서도 역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서강대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에서는 이 서강대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입시 요강을 설명해 놨으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